record-setting law.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이번 주는 한반도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진 한 주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이 미사일로 괌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북미 간 대립 구도가 악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은 선제 타격 차원에서 서울과 전방기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 1314와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지난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 주였습니다. 또한 육군 최고위급 장성 부인의 갑질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의미를 짚어본 현장 1324와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공감병 갑질 논란 소식을 다룬 뉴스 1번지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현장 1324에서는 곽수종 경제학 박사가 출연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방안이 예상된 시점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정부 대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관련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예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저금리와 500조 원 이상의 유동자금의 존재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시장 환경에 편승한 투기 수요들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는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 구매 행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 방식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일 현장 1324에서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출연해 이번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효과와 정책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청약, 전매 제한, 금융 규제, 양도세 강화 등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중복 선정한 고강도 규제 방안이라고 특징지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비교해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담고 있는 정책적 방안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시장 환경의 차이점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은 일정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래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규제가 투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면서 당장 거주 목적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현장 1324에서는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묶인 서울의 다주택 소유자에 미치는 단기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존재하고 이번 정부의 낙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이 단기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더라도 궁극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가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일반적 예상보다 고강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던 보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 방안이 청약, 대출, 세금 등의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포함하면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러한 정책적 도구나 경제학적 개념들을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주요 규제 목표인 투기 수요에 대한 이번 정부의 관점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맥락적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청자 나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한계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다수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도구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적 접근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었다면 보다 풍부한 관련 논의들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령별, 거주 지역별, 부채 현황별 등 실수요자들의 상황을 세분화하여 이번 정부 대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일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처럼 다소 복잡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발표될 경우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의 개별적인 사례 적용에서 제시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실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군 최고위층이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공감병 갑질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정치 전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1번지에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이슈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뉴스 1번지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해 육군 대장급 사령관의 부인이 공감병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군 인권단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끊이지 않는 고급 장교 갑질 실태와 해결책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령관 부인의 갑질 의혹 폭로와 사단장의 보직해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가 군 내부의 조사와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미비한 조치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군 인권단체에 제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군 공감병은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정한 인사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전문 인력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뉴스 1번지에서는 국방부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인의 공감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와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고 공감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선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감병 운영 실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육군은 이번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병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정공감병 출신 제보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자체해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박 사령관 공감병을 하고 전역한 제보자는 해당 사령관 부인의 폭언과 가혹 행위를 밝히면서 반복된 폭언에 쓰러진 공감병의 사례를 전하고 논란이 된 전자팔찌에 관한 증언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 사령관 부인의 갑질 논란은 많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해당 사안을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성 기사 위주로 보도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 관련 사안은 항상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감정몰이 보도 형태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특히 이번처럼 군 최고의 장성에 관련된 사안이 폭로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문 경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감시가 없다면 이러한 사안이 밝혀지기도 어렵고 개선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병 간의 가혹행위가 아니라 가혹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군 수뇌부의 비인간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언론에서는 이런 가혹행위를 보도하는 경우 흔히 문제를 일으킨 특정인을 비난하고 개인 인성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개인적인 일탈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가혹행위에 대한 군 조직의 대응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군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의 존재를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로 파악했지만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개별적인 일탈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고 있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는 방식의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병사관리체계, 군 내부 감찰체계의 한계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이 더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현장 1324와 뉴스 1번지에서 보도한 파리 부동산 대책과 육군대장 부부 공감병 갑질 논란을 중점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하는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3명의 청춘들을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청춘 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남들은 기피할 수 있는 직업에 인생을 건 3명의 청춘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부산 경마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연소 장제사 이자경 씨가 소개됐습니다. 먼저 경마장의 풍경을 시작으로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영상을 통해 평소 생소했던 경마공원의 뒷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사 한편에서 이색적인 모습으로 작업 중인 주인공 이자경 씨를 보여줬는데요. 작업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지만 곧바로 다음 장면 인터뷰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인공의 직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교 휴학 중 아르바이트로 경마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이자경 씨는 말과 사랑에 빠져 대학 졸업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지금의 장제사로 일하기까지 좀 더 자세한 도전 과정이 소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말 다리를 들고 말굽혀서 빠진 편자를 다시 장착하는 작업이 나왔는데요. 그 장면에서 말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콕 짚어 해결해줘서 좋았습니다.
말들은 경주를 한 번 할 때 편자가 많이 마모된다는데요. 경주 장면을 통해 편자의 역할을 부각시켜주고 주인공의 직업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줬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장제사란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세계 최고의 장제사를 꿈꾸는 청년 이자경 씨를 보며 직업에 대한 가치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주인공은 하수구를 뚫는 남자 김우종 씨입니다. 먼저 그의 직업 철칙에 대해 보여줬는데요. 작업할 때는 근본 원인부터 확인한다는 그의 말에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직업 철칙과 악취와 오물에 대한 편견 없는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주인공이 얼마나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실제로 김우종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가구가 사용하는 하수배관 청소 작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관 구조와 특징에 맞는 작업과 관로 탐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수구 청소 작업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인터뷰를 통해 김우종 씨의 직업 철칙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종 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작업 현장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김우종 씨는 남들은 3D 업종이라고 천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가치가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려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저도 3D 업종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모니터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교양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끔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생소했던 직업을 인터뷰를 통한 구성으로 보여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공들이 작업하는 과정이 자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장면의 진행 과정이 카메라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경쾌한 음악과 효과음 덕분에 영상을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오산시의 청년 목수 장민수 씨가 소개됐습니다. 올해 36살인 주인공은 원래 산업디자인 전공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목수들을 만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장민수 씨의 직업 동기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 소개 이후 실제 작업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줘 목수라는 직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돈과는 상관없이 이 일이 재밌어서 한다는 장민수 씨는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실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장민수 씨가 이 일을 즐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만의 노하우로 2시간 만에 화장대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업하는 장면 이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작업하는 모습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서 영상을 보는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 힘든 일을 젊은 사람이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다는 고객의 말과 직접 주문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장민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은 지금까지 소개됐던 3명의 청년들의 사진과 함께 내레이션이 나왔는데요. 도전도 좌절도 즐기는 청춘들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간다는 말에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을 정리해주고 잔잔한 감동을 줘서 좋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청년 도전하다 편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소재 폭은 어디까지라고 봤나요? 트렌드 지금 여기는 주로 여행, 문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명소와 지역의 특징을 제공했는데요. 청년 도전하다 편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방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신선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재밌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김다혜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 오락가락하며 눈치 보기만 여전한데요.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도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집값 같은 것들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좀 강력하게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언론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8월 2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른바 8.2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으로 투기 수요를 지목하고 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에 언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3일자 사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하나둘 풀려버린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뛰는 집값, 기는 대책, 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같은 날짜의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과열을 일부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 세력이 근절되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고 믿는다면 너무 낙관적일 것이다 얘기하면서 경기도 분당의 판교도 투기 과열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선분양제도와 같은 공급자 우선 정책은 폐지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규제 일변도라면서 규제는 능사가 아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적절한 공급 없이 수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실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공급을 풀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규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정부의 대책이 투기 규제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투기와의 전쟁으로 보는 정부 시각은 편협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투기를 노린 세력, 차익을 노린 투기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수요 누르기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MBN이 나흘간 17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를 했고 다음으로 JTBC, SBS, TV조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크게 8.2 대책의 내용, 시장의 반응, 일부 투자자의 불만, 여야 공방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다소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나 전망을 짚어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취재도 하기도 하는데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보수신문과 경제지는 정부의 원인 분석이 틀렸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문들은 정부의 대책이 협소하게 본 것이다.
편협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 주택의 매수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방송사들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일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2일자 뉴스에서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수요자를 포함해서 급하게 거래할 사람들조차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위축이 예상된다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TV조선은 2일자 뉴스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초, 강남, 송파,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재건축 조합원의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게 언론도 한 몫을 한다 이런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거든요. 이번 대책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나요? 네, 강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는 8월 4일자 뉴스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예고한 상태이지만은 시장에서는 안 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강남은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맞다.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때 사려면 이것보다 돈을 더 주고 사야 한다는 강남 다주택 보유자의 발언을 전했고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새 정부 들어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가 거론되면서 학군이 좋은 강남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다 투기자들은 이미 다 치고 빠졌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실소유자예요. 이곳 재건축 아파트들은 완공될 때까지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못 팔고 안 판다는 겁니다 등의 부동산 업자들의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즉 정부는 집을 팔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안 팔거나 못 팔고 부동산 거래 절벽만 촉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3일자 사설에서 부동산 투자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과잉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매경은 정부가 집값 폭등의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갭 투자에 대해서도 갭 투자자 가운데 투기꾼들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 갭 투자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집값 문제는 세금과 더불어서 국민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동산 대책은 시장과 세제, 금융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서 이들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집값은 계속 치솟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도 큰 상황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대출을 얻어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하우스푸어가 되고 소비 지출의 감소, 건설 투자의 감소로 경기가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보도는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투기의 해악은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이 나온 후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들은 많이 나왔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적정한 수준인지 과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공급과 수요의 양이 서로 맞는지에 대한 판단, 수요에서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기대되는지 정확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규제 위주로 수립되거나 때로는 정반대로 경기 부양책으로 이용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할 겁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